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시작을 함께하는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전남의 각 지역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해서 세계 인구의 날을 만들었었는데 한국의 인구의 날은 본래와는 다르게 인구 구조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광양시는 태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는 생애 복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구 문제와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인구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양시는 지난 19일 제1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인구정책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인식하고 인구 문제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양시민, 인구정책 전문가, 담당 부서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서는 인구정책 유공자를 표창하고 광양엔 가족에라는 주제의 쇼폼 영상 공모작을 시상하며 당선작 3편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토론회로 출생률 제고 방안,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청년이 머무르는 재미있는 광양, 여성 청년 유입 유지 방안,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방안, 귀농 귀촌 활성화 방안, 총 6개의 주제가 제시됐습니다. 토론은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 부서 공무원과 전문가가 현황을 설명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토론이 끝난 후 각 주제마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구 문제 극복은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로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셨습니까? 통통 튀는 캐릭터들이 사회 통념을 깨부수는 특징을 가지면서도 감동이라는 코드까지 잡아 관객과 평단의 사랑을 받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노광규 순천시장이 방문했던 것을 기회로 순천시는 픽사 애니데이터의 초청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형 K 디즈니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지난 19일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스튜디오의 김혜숙 애니메이터 초청 강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순천은 물론이고 광주, 부산, 천안, 나주, 무안 등 전국 각지에서 350명이 넘는 지망생들이 몰렸고 김혜숙 애니메이터는 글로벌 무대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김 애니메이터는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픽사 스튜디오에서 근무하게 된 과정, 픽사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 환경 등 애니메이터 학생들에게 팁을 전수했는데 특히 좋은 애니메이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찰력, 꾸준함, 소통력 3가지가 필요하다. 영화, 광고, 미술, 책 모든 분야가 애니메이션의 재료가 될 수 있으니 다양하게 공부하라고 당부하며 해외 스튜디오도 도전하라.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파트너들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영어 공부도 병행하고 후회 없이 시도하라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학생들에게 확실한 동기를 심어줬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순천을 애니메이션, 웹툰 등 문화 콘텐츠로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산업 메카 순천을 만들기 위한 초석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추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름다운 사찰로 소문난 광양 불암사가 130여 평을 리모델링해 전시 공간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섬진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원한 전망과 함께 조상들의 정신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양시 불암사는 지난 20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작품 100여 점을 상설로 전시하는 유물전시관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개관식에는 정윤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 의회 의장, 김종호 광양문화원장, 신명옥 광양불암사 이사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신명옥 광양불암사 이사장은 40년 넘게 품어오셨던 유물을 전시해 주신 박성영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선조들의 문화유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유물전시관의 첫 선을 보인 유물은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부여산수 기문전, 가야토기, 새모양 토기와 통일신라시대 금동 입상불, 수월 관음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연꽃무늬 석재사리함, 김종호 초성화 등으로 각 시대의 불교 유물과 민속자료, 서책이 다양하게 전시됐습니다. 이에 정인화 광양시장은 불교 유산은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결국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암사 유물전시관 개관은 매우 가치 있고 광양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유산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광양시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선수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포스코 GYR 테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는 지난 22일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포스코 GYR 테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가 모여 장애인 체육선수의 채용과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와 광양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선수 추천과 채용 후 사후 관리를 맡게 되며 포스코 GYR 테크가 8월 1일 장애인 체육선수 7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를 감독하고 선수의 근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GYR 테크 이찬기 대표는 장애인의 안정적 재활과 경제활동 지원에 동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애인 체육선수 생활 안정과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물론 다른 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제시대부터 내려온 보성지역 차문화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통차 농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 뻘배는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수단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중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 모두를 가지고 있는 보성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그 과정을 김주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전남 각지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례소방서 119 시민 수상구조대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는 지난 21일 오후 토지면 피아골 계곡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불어난 계곡물에 바위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현장에서 구조대를 도와 신속 인명구조에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구례소방서는 지난달 시민 수상구조대를 상대로 순환 구조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 등 순환사고 예방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영술 대응 구조과장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지킴이로서 119 시민 수상구조대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폭염 경보수 여수해경 소식입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22일 오전 7시 25분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70대 마을 주민 A씨가 통풍 증세가 악화돼 어지럼증과 무릎 통증으로 거동이 불가해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켜 안전하게 육상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께는 고흥군 복내면 쑥성 70대 마을 주민 B씨가 두통이 심해지고 거동이 불가해 해양경찰이 환자의 자택에 방문해 대기 중인 연안 구조정으로 옮겨 인계 후 육상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과 섬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목포 해경 소식입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5월 23일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 후 여객선을 통해 무단 이탈을 시도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들을 알선한 브로커, 운반책 등을 2달여간 추적해 국내 최대 규모 제주 무사증 무단 이탈 알선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조직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알선 조직은 화물트럭 증칸에 외국인들을 은닉해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도외 이탈을 도와주는 대가로 인당 최대 3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총 5천여만 원의 알선 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베트남 현지의 브로커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풍랑 위속 목포 해경 소식입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24일 오전 7시 37분께 흑산도에서 맹장염 의심 환자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508함을 급파했습니다. 508함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한 뒤 연안 구조정과 연계해 A씨를 신안군 도초도로 무사히 이송했고 24일 저녁부터 발효된 풍랑주의보에도 흑산도에서 연이어 발생한 응급환자 3명을 추가로 이송했습니다. 508함 장택 함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위해 경비 임무 중 항시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궂은 날씨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양시가 지난 23일 백운제 테마공원 물체험장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객들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올해는 분수터널, 야외 미니 슬라이드, 에어풀, 3종의 새로운 물놀이 시설을 추가했고 주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수중 물총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매일 21명의 안전 및 운영 요원이 상시 배치됩니다. 오승택 공원 과장은 올해는 안전과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고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술함 없이 운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자카르타 현지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국제식품 박람회 행사에 참여해 한평 H푸드 농특산품을 홍보했습니다. 이 군수는 올해로 18회째 맞는 FHI 박람회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환대하며 먹고 쉰다는 의미로 개최하는 만큼 현지 업체와 바이어에게 한평 농특산품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홍콩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 한평 농특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여수 만성로에서 여수장애인 평생교육원 준공식이 치러졌습니다. 여수장애인 평생교육원의 본기관인 헤세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석성 1만 사랑이와 여수해양의 재정 지원을 받아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헤세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여수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따뜻한 관심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며 여수시 성인 장애인에게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단일 연꽃축제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제27회 무안연꽃축제가 회산 백년지에서 지난 25일부터 내 인생의 화양연화라는 주제로 28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개막식은 무안군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봉우리를 틔우고 뒤이어 열린 개막 축하 공연에서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 무대와 화려한 불꽃 쇼로 꽃을 피웠습니다. 올해 축제는 연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고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한여름밤의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측의 소식 마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 너머의 세상을 알 수 없지만 한 발을 내딛는 작은 움직임으로 커다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컬리는 니 작가를 만났습니다. 이 이한미술관은 사회적인 공공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경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각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또 개인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두렵죠.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항상 갈망하면서도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했을 때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다 축적이 되고 오픈이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붓을 날리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깡통에 캔을 발로 밟는다는 거 이 자체도 다 예술이 탄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을 해서 또 하나의 장르를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컬리는 니 작가 작품의 형태는 명사보다는 좀 더 역동적인 동사에 가깝습니다. 각자의 구조 속에서 해체와 움직임, 결합이 반복되고 점과 선이 면이 뒤섞여 본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가 될 때 비로소 형태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색채가 서로가 대비되듯 묻어가듯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였는데 여성의 이미지하고 남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둥둥 허공에 뛰어다니는 그런 움직임이나 해체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형상들이 보입니다. 그것들이 서로가 결합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이 되었는데요. 움직임의 이동은 파동을 일으키고 파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파동은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매개체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데 그로 인해 고요했던 연못의 목소리가 증폭되기도 합니다. 또 파도와 같은 표면파는 물과 공기 또는 땅이라는 두 가지의 경계면에서 형성됩니다.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반사 현상 속에서 파도는 경계면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장애물에 계속해서 부딪히며 리듬을 이루는데 이는 삶이라는 과정에서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작품들은 어떤 사물의 관점을 두기보다는 제가 어차피 그 현대 그 공동체 사회 안에서 구성하는 사회 일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내면이나 심리나 감정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또 다른 형태로 풀어내면은 좀 더 재미있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흥미로운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작업을 현재에 와서 좀 다르게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변형이라는 주제로 해서 작가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하나의 메시지로만 충만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게끔 작가는 인간의 생체 리듬에 존재하는 시간의 차이를 3차원인 공간으로 불러들입니다. 4차원인 시공간의 연속을 3차원의 공간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것과 비구상적인 것 사이에서 대상을 표현할 형상이 필요합니다. 4차원의 시차를 2차원이라는 캠퍼스에 작가의 시간을 더해 3차원의 공간에 색채로 뿌려진다는 것은 꽤나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인터랙티브한 그런 아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작은 컬리넌이라는 작가가 시작을 오픈을 했지만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과정은 관람객들하고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작가는 이 혼란스러움과 모순을 즐기며 다양한 시간 속에서 다채로운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불빛과 풍경과 시간은 결국 컬리넌 니라는 작가를 형성하는 움직임이고 파동일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추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물놀이 안전수칙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휴가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